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필입니다. 자, 여러분은 미국에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예, 저도 86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자, 그보다 훨씬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이후에 미국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인터넷 구글을 뒤져보면 한국 식당이나 한국 업소들 찾아보기가 참 쉽죠. 또한 뭐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블로그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맛집들 정보 찾기도 쉽습니다. 또한 한국인 업소들도 많이 생겼죠. 하지만 옛날부터 쭉 교민 사회와 함께 했던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제 한인 업소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도 판, 올해하고 이제 내년도 판 나온 라스베가스에 나온 코리안 뉴스에서 만든 한인 업소록입니다. 코리안 뉴스의 이규하 사장님께서 이렇게 매년 만드세요. 야, 이 좋은 책자를 좀 이렇게 매년 만드는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짜 편리하죠. 예, 그리고 또 타주에 계신 분들이 라스베가스에 오신다거나, 물론 LA 같은 경우는 또 신문사가 만든 더 두꺼운 책자도 있습니다. 자, 먼 옛날에는 이런 업소록이 아니라 한인 임명록이 있었어요. 예, 한인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6년도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86년도에 미국 왔고 그해 처음으로 알바를 했던 곳이 KYCC에서 한인록을 만드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자, 한인록이란 뭐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전화번호 책이었어요. 그걸 얼마나 무식하게 만들었냐 하면 외국 전화번호부 책 있죠. 예, 외국인 전화번호부 책을 갖다가 다 뒤져서 한국 사람 이름 같은 것들을 다 추려서 주소, 전화번호 이걸 다 손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컴퓨터에 입력해서 만들었던 게 그때 당시 한인록이었습니다. 자, 한인 인구가 많이 늘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인록이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근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LA에서 한인록이 있었고 LA 인근 그리고 또 뉴욕 뭐 그다음에 다른 좀 한인들이 좀 살만하다는 곳에 전화번호부 책을 갖다가 사람 키만큼 쌓아놓고 그때 당시 알바를 하던 5명이었나? 예, 여름방학 내내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이 한인록을 만들었던 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은 등록들을 하시고 이곳 라스베가스 업소록이 이렇게 있는데 뭐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뭐 텍사스, 시애틀 다 업소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되게 희귀한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서 너무나 좀 즐거우실 거예요. 미국에서 좀 오래 사신 분들을 이제 올드 타이머라고 하시죠. 예, 올드 타이머 분들이 너무나 반가워 하실 만한 거, 예, 이걸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리지널 원판 책은 이게 좀 책이 상할까봐 안 갖고 왔어요. 예, 썸네일에만 좀 사진이 있습니다. 자, 한인 주소록이에요. 예, 이건 카피본입니다. 한인 주소록. 이게 뭘까요? 예, 라스베가스 한인 주소록이에요. 그것도 언제인가요? 예, 1900 여기 잘 안 보이는데 82년도예요.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한인 주소록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1982년도에 한인 주소록이에요. 예, 여기는 보면 당시 라스베가스에 살던 개인 정보들도 있고요. 근데 광고도 있고 라스베가스에 당시 한인 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라스베가스 한인 업소 외에 또 LA에 있는 많은 업소들 광고까지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이걸 보시면 나 이 집 기억나 이런 집들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만 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40년 더 되신 분들만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추억의 타임머신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한인 주소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한번 좀 볼게요. 예. 맨 처음에 이제 한인록, 예, 코리안 디렉토리 오브 라스베가스, 네바다 1982년도라고 적혀 있죠. 라스베가스 한인회가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증권을 하시는 분의 광고가 있어요. 예, 한동상님, 예. 증권 투자하는 거, 스탁, 번드, 옵션. 야, 이때 당시에는 스탁 같은 거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못하던 시절이죠. 예, 그때 당시 좀 이렇게 앞서간 분이 좀 계셨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한인록 창간에 붙이는 인사겠고 당시에 81년 5월 달인데 주라성 대한민국 총영사입니다. 나성도 아니고 라성이에요. 라성. 옛날식 한국말이죠. 예, 박민수 총영사님이 인사말을 적어주셨어요. 예, 박민수님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라성입니다. 라성이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인회.
네, 이사장 한동상 이사장님 축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는 한인 회장 이동훈님, 예, 당시에 라스베가스 한인 회장님이었습니다. 예, 한인 회장 이동훈님의 또 이렇게 인사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어, 오피스 오브 메이어, 예, 그리고 윌리엄 브레이어, 예, 당시에 있고, 그다음에 로버트 리스 가버너, 예. 주지사, 예, 이 인사말들이 다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주지사, 그다음에 시장, 예, 이렇게 해갖고 두 분의 인사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코리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인사말을 적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임원들이 있네요. 한인회 이사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한동상님, 부이사장 한승엽님, 총무이사 정지현님, 감사이사 김진성님, 그다음에 감사이사 이경철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회, 예, 임원회 회장 이동우님, 부회장 조문호님, 부회장 백상헌님, 부회장 이혜숙님 다 진짜 올드타이머. 이게 4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생존해 계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한인회 역사가 나오는데 이게 더 재밌어요. 언제 라스베가스 한인회가 시작됐냐면 1971년 10월 달에 창립됐대요. 중국집에서 창립했다고. 예, 초대 회장이 마이크 김. 네, 총무부장이 홍민식님. 야, 1971년 제가 태어날 당시인데 이때 당시 라스베가스에 한국인이 진짜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밑에다 좀 리플 좀 달아주세요. 예, 그래서 73년도에 정기총회를 갖고 75년도에 예, 정기총회 갖고 80년도부터 이제 프론티어 호텔에서 좀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1년도에 처음 생겼지만 한 80년까지는 한 9년 동안 예, 그 동안은 그냥 몇 분끼리 이렇게 모이시지 않았나 보여주고 있고. 여기 있는 전화번호들은 다 개인 전화번호예요. 예, 요것도 아마 그렇게 찾았겠죠. 예전에 뭐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미국 예, 와이페이지 요걸 뒤져갖고 이름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분들 갖다가 다 모아서 이렇게 전화번호 뭐 책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전화번호가 뭐 다 틀릴 테니까 예, 요거는 뭐 이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나성 총영사관 예, 그리고 한국문화원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적혔습니다. 나성 총영사관 주소가 545 윌셔 블루버드예요. 예, 지금은 3,200인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윌셔하고 벌머니 3,200이니까 한 3,200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주소가. 그러니까 더 멀리 있었던 거죠. 더 서쪽으로 있었던 겁니다. 예. 한국문화원도 네, 그 근처에 있었네요. 예. 한국문화원은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맞아요. 505 윌셔인데 이 정도면 라브레아하고 윌셔 있는데 근처쯤인데 한국문화원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총영사관만 좀 자리를 옮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축 한인록 발간 무궁화 여성회가 있네요. 예, 그때 당시 또 무궁화 여성회라는 게 있었고 라스베가스 한인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라스베가스 한인회가 있었던 곳의 주소는 5441 파라데이스 로드 C 251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처음 광고, 예, 처음 광고가 나왔습니다. 오토케어가 있어요. 예, 석연호 사장님, 예, 석연호 사장님.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귀댁을 방문해 차를 수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차 수리해주는 예 정비소예요. 정비소. 예, 정비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야, 한국분이 이때 당시에 정비소를 하셨습니다. 82년도입니다. 40년 전에. 그리고 축 라스베가스 한국 노인회 발족이라고 적혀 있는데 81년도 5월 12일에 노인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노인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다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노인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이사벨라 디 벤치. 그러니까 표기가 요즘하고 다르죠. 이사벨라 다빈치인데 이사벨라 다빈치죠. 예, 원래 이름이 이사벨라 다빈치인데 요즘에는 이사벨라 뭐 이런 식으로 적을 텐데 이사벨라 디 벤치 예, 이렇게 적었어요. 이태리 그다음에 불란서 예. 프랑스라고죠. 예, 예전에 불란서라고 했죠. 불란서, 영국, 미국, 고급 양품점, 최신 유행 인류 메이크업, 드레스, 액세서리, 구두, 백, 보석, 예, 백투 백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주
수리. 예. 요즘에는 대표님이란 말이 좀 많이 유행하잖아요. 예, 사장님이란 말이 좀 유행하다가 대표님이란 말이 좀 많이 유행한데 그때 당시에는 경영주란 말이 좀 유행했었나 봅니다. 경영주 수리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던 곳이에요. 라스베가스 블루버드하고 스프링 마운틴 로드 있는데 패션쇼 몰 있는데 그 근처네요. 섹스핍스 옆에. 와, 지금 자리 아주 노른자 땅인데 그때 당시 여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장원 광고가 있습니다. 리스 뷰티 살롱. 예,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주. 여기도 경영주. 예, 연숙님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도 미장원. 예. 김앤 요시. 예. 헤어스타일링. 예, 김앤 요시 두 분, 일본 분하고 한국 분이 두 분이 하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왔어요.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 교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한인 연합 장로교회 있고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도 있고요.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도 있습니다. 뭐 그때 교회가 지금과 똑같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라스베가스 한인 영광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인 장로의 라스베가스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양복점, 예, 리스 양복점, 주문복 전문 선물용 상품권 상비. 여긴 대표라고 적으셨네요. 이용석, 예, 대표. 이때 당시도 대표라고 적으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한인록 발간한 거에 대해서 라스베가스 코리안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에서 이렇게 또 축하 인사 광고도 좀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꽃집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 꽃집이 라스베가스 좀 희귀한데 순케이 리사 서머레스트 플로리스트. 그래서 꽃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 행사, 병문안, 회가며 개업 축하, 결혼기념, 뭐 결혼식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당시에 한인들이 많이 없어서 외국인들 상대로 하면서 한국 사회에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인록 발간으로 교민사회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게 처음 나온 한인록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이분은 핸디맨이신 것 같아요. 예.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 교민님께 성신 봉사하고자 하니 믿고 찾아주십시오. 각종 콘크리트, 예, 요즘에 콘크리트라고 적는데 콘크리트, 페리오, 스프링쿨러, 신설, 증설, 수리, 철문, 창살, 울타리, 부럭 담장, 요즘에 또 블럭이라는데 예전에 부럭, 예, 벽돌, 각종 전기 수리 및 용접, 변기, 세면기, 수리 및 교환, 박진현 대표님.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최고의 발행부수 최정의 광고. 그래서 한인록 광고를 하라고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무슨 식품입니까? 예, 동일식품이네요. 예, 동일식품. 예. 교포 농장에서 직송된 한국인을 위한 신선한 야채. 한국인 농장하신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신선한 각종 생선과 횟감도 팔았어요. 용기도 있고. 예, 당시에 라스베가스 한국 마켓이었어요. 예. 멸치 한 마리라도 곧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멸치라고 적혔어요. 멸치 한 마리라도 곧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경영주라고 적혔어요. 경영주 이화종님. 예. 제가 일본 식품을 인수해서 경영중에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배는 Many Splendid Things 골동품, 실내장식품, 선물용품, 동양물건 다 팝니다. 경영주 김순자. 이때는 경영주가 진짜 유행하던 말입니다. 자, 또 빈자리 있으니까 교포 생활의 길잡이 한인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당시 태권도장이 있었어요. 김진성 태권도장, 김스 코리안 태권도 스쿨. 양 관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도 태권도를 하던 이렇게 좀 대단한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김진성 관장님. 부관장은 이대길 부관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코멧 모텔. 한국분이 모텔을 하셨네요. 근데 김진동. 예, 이름이 비슷한데 형제분이신가? 예. 모텔 대표님은 김진동님이시네. 이름이 되게 비슷하시네요. 예,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이름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안 마켓이라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한국 마켓이 두 개가 있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맨 앞에 광고를 했던 증권 하신 분 진짜 보기 힘들죠. 예,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주식을 하지만 당시에 주식, 펀드, 예, 옵션, 그다음에 텍스 어드밴티지 인베스트먼트, 예, 요즘을 하면 러스 IRA 뭐 이런 같은 거예요. 예, 이름 같은 거를 갖다 당시 하던 되게 좀 앞서간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또 모텔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델레이 모텔 경영주 심경보 경영주님. 예, 거의 다 이때 당시는 경영주였습니다.
자, 도매 회사도 있었어요. 도매 회사. 예. 다이아몬드. 아, 이거는 보석 도매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비치 588,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 파는 거. 롤렉스 오메가. 그다음에 중간 상인 없이 파격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합니다. 금 삽니다. 이것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라이프 에이전트가 있었습니다. 이명규 종합보험. 예. 안경이 좀 색 있는 안경 쓰셨거든요. 이 당시에는 색 있는 안경 쓰는 게 좀 멋쟁이었어요. 예. 송창식, 포트폴리오 뭐 이때 당시에 이런 스타일 예, 안경 끼고 이렇게 장발하신 분들 많죠. 예. 이 사진 보니까 딱 그때 당시에 그 트윈 폴리오 예. 그때 당시 참 분위기 딱 그렇게 나지 않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여기 마당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당시 한국 한의원이 세 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 곳밖에 안 남은 걸로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세 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기영 세탁소 하신 분이 있었고 양주 직매를 하시는 김영조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다들 비즈니스를 한국 분들만 상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고든 부동산, 예, 고든 리얼티, 빅타박, 예, 빅터신가 본데 빅타라고 예, 당신이 이렇게 표기를 했나 봅니다. 빅타박, 요분들 안경, 색 있는 안경에 장발머리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하신 분들, 미취 부동산, 신동 부동산에 이 영상 보고 있나? 진짜 아주 당신들의 빅 선배일세, 예, 진짜 아주 예전 선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학은 한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밑에 제가 이 한문까지 못 읽겠습니다. 예, 이 선생님인 건 아는데 예, 여기에 한의원이 또 있습니다. 예, 당시에 세 군데나 한의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학은 한의원 이분이 아직까지 하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신 걸로 예,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미국 갔고 또 네바다주 면허까지 따갖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야, 당시에 라스베가스 제일 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B1. 예. 이 B1 사장님이 지금은 노년에 조금 힘드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진짜 최고 좋은 예, 식당이었다고 이렇게 좀 들었고 부동산 또 있었습니다. 엔젤라 림 부동산 와 미인이십니다. 예. 이때 당시 또 머리 풍성한 게 이게 또 유행이었죠. 예. 당시에 이렇게 부동산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의 집이라는 이 식당이 지금 라스베가스 트로피카나 알라딘 호텔 맞은편, 예, 알라딘 호텔 맞은편에 있었던 식당입니다. 자, 비싸지 않은 식당 정식 일체 곰탕, 불고기 갈비, 대구탕 뭐 다 지금 있는 것들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찹스틱이라는 데 있는데 북경식, 광동식, 중국 음식 전문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상대 많이 하겠죠. 경영주는 이경철 경영주님. 예. 한식, 일식, 필리핀을 좀 특이하게 적었어요. 필리핀식이라고 적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필리핀이라고 적는데 예, 필리핀식. 당신이 이렇게 좀 표기를 했었나 봅니다. 벌써 40년 전인데 그때와 지금도 이 영어 표기가 꽤 많이 다르다는 거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피자벨라라고 이탈리아 음식점. 예, 이탈리아도 아니고 이탈리아 음식점. 존경하는 교포 여러분. 와, 세계 문화의 발산지는 이탈리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맛 좋은 이탈리아 음식을 잡수어 보십시오. 예, 잡수어 보십시오. 예, 각종 파티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식욕을 왕성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자, 그때 당시 이렇게 이탈리아 음식을 하던 한국분이 계셨습니다. 경영주 용엄님, 임영엄, 예, 임용엄 경영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집이 있습니다. 대동반점. 예, 근데 여기에 간짜장, 짜장면, 예, 양장피, 짬뽕, 한국식 중국집이 있어요. 지금도 라스베가스에 한국식 중국 한 집은 딱 두 집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홍라하고 유샹 두 개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동반점이라고 아마 화교분들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경영주 이름은 이천수님, 이정애님, 예, 이 두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당시 어디 있었냐면 라스베가스 볼리버드 옆에 사하라 있는데, 예, 이 정도에 있었습니다. 다들 뭐 예, 스트립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아메리칸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야, 당시에 무역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스 커피숍, 김식당, 예, 김식당 적혔습니다. 이게 꼭 특별히 군만두, 물만두, 만둣국, 볶음밥 팔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브렉퍼스트 전문 식당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한인들을 위해서 이런 음식도 만들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한국식
한국 식당은 아닌가요? 이거 당장가요? 예. 코리안 레스토랑. 예. 육개장, 불고기, 냉면, 갈비, 만둣국. 이게 오키 블루바드에 있어요. 근데 이게 라스베가스하고 오키 블루바드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나중에 오키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오케이 식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케이 식당인데 길이 오키 길에 있었거든요. 예, 그 식당 원래 위치가 아닌가 하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원래는 이 식당이 아니었나.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지금은 위에 기와 남아 있는 게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은 다 건물을 헐어버리기 좀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가발을 파시던 분도 계셨네요. 예, 경영주 안형이 경영주님. 자, 그리고 이제 관광이 빠질 수 없죠. 예, 관광에서 가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최초의 로얄 베가스 관광 여행사. 예,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로얄 베가스 관광 여행사. 예, 광고가 유일합니다. 예, 라스베가스의 광고가 유일한 관광 회사입니다. 자, 이규야 사장님도 이 관광 회사 하시고 프론티어도 있고 예, 여러 곳이 있죠. 라스베가스 지금 관광 회사가 워낙 많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이분은 라스베가스 관광의 좀 선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라스베가스예요. 재밌는 건 이제 LA 계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로스앤젤레스 에어리아 옐로 페이지예요. 이건 LA 있는 분들인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했어요. 왜 했냐? 라스베가스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LA 가서 많이 뭐 물건도 사고 마켓 때 보러 다니고 뭐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열 치과 그룹 기억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장기열 치과 그룹. 그다음에 장미를 키우세요. 이건 뭐냐면 가주 한국 외환은행이에요. 요거 기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코리아 뱅크입니다. 예, 당시에 가주 한국 외환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82년도에 금리가 높았어요. 요즘에 금리 높다고 하지만 당시에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당시에 모기지 하려면 거의 20%뭐 이렇게 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자율 얼마 주냐면 5.25% 깨알 같은 거인데 5.25% 적금을 보면 5.25% 줬어요. 예, 지금은 미국에서 5.25% 준다 없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높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고 골드 가구점, 예, 골드 가구점, 예, 요것도 기억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세븐 가구점, 예, 요거 나중에 웨스턴 옮겨갔죠. 예, 이때 당시에는 8가 있었어요. 예, 8가. 3498 8가니까 뭐 한 8가구 놀만이 조금 더 지나서 아닐까? 예. 3440 3550 예. 3440 예. 그 정도 놀만디니까 뭐 그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중에 웨스턴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븐 가구점. 그다음에 도매시장 한국마켓. 이게 어디냐면요. 3121 웨스트 올림픽 볼버드. 이게 예전에 VIP 플라자 있는데 그 근처인 것 같아요. 예, VIP 플라자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것 같고 올림픽 식품 기억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올림픽 식품 이게 VIP 플라자 거긴가? 예, 아니다. 이게 저긴가 보다. 웨스턴 넘어서 윌튼 넘어서 있는데 거기였나 보다. 이 올림픽 식품이 예전에 상록시 식품 있고 뭐 이런데 그런데 근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제 기억에는 아닌가? 이건 다운타운에 있는 쪽인가? 예, 헷갈립니다. 상록수 식품이랑 좀 헷갈렸나 봐요. 예. 근데 올림픽 식품이 있었어요. 예, 예전에. 그다음에 한국종합의료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 한국종합의료원. 그다음에 고려보건재단. 고려보건재단은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고려보건소로 이름 바꾸지 않았나? 예. 그리고 고려인삼 직수임 하신 분, 예, 고려인삼 103 이렇게 파시는 분 이렇게 좀 계시고요. 봅시다. 야. 당시에 성형미용외과가 있었어. 40년 전에 전문의 정복성 닥터 눈쌍 커플 코성형 유방수술. 야, 당시에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 예, 성형외과. 예, 그리고 LA 종합의료원. 예, LA 종합의료원이 있는데 여기가 올림픽하고 요 길이 뭐죠? 엘단 길인가? 예, 그 근처인가 그래요. 이 건물이 나중에 라이브러리로 바뀌었어요. 예. 도서관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또 무슨 뭐 파이벌 헬스로 뭐 바뀌었다가 뭐 그랬고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독 건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에덴 자동차 조금 가기 전이고 몇 길 이름을 잘 생각 안 나네. 근데 올림픽에서 벌먼으로 다운타운 쪽 조금만 가면 나오는 예, LA 종합의료원 이 건물을 보면 이제 바로 기억이 나죠. 예,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요거는 이제 한국 광고인데 여기서 나왔어요. 예. 서울 플라자 호텔. 예, 서울 플라자 호텔.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예전에 되게 좋던 호텔. 예. 서울 플라자 호텔이고 올림피안 호텔. 예, 올림피안 호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올림픽길에서 다운타운 가다 보면 지금 무슨 외국의 호텔이에요. 라마다 호텔이든 뭐 무슨 뭐 외국 브랜드 호텔인데
이 호텔이 한국 분이 사장님이세요. 예. 만약 이때부터 같은 회장님이었으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JJ 그랜드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저 뭐죠? 저 올림픽길에 또 다른 호텔 로텍스 호텔도 하시고 그분으로 그 회장님으로 기억하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마 같은 주인이었으면 똑같은 주인이었으면 그렇지 않을까. 건물 모양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네요. 근데 이 그려진 차가 옛날 차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올림피안 호텔이었네요. 예, 올림피안 호텔. 그리고 보석 도매회사 하시는 분 김명자 보석 도매회. 캔몰 미네스 호텔. 와, 이 호텔은 저도 몰라요. 예, 이 호텔은 처음 들어봐요. 예, 어디냐면 3160 8가에 있었습니다. 박보석, 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박보석상, 예, 이분 지금 생존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전에 그 정치인들이랑 사진 많이 찍으셨죠. 여기 박보석 사장님이.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인들 오면 예, 정치인분들이랑 많이 좀 사진도 찍고 안내도 해주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센츄리 다이아몬드 임포트라는 곳도 있었고요. 미미 안경원, 네, 미미 보청기 코너. 그때 당시 안경원에서 보청기까지 같이 팔았어요. 예,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 안경원, 예, 올림픽 안경원도 예, 꽤 컸었죠, 예, 당시에. 그래서 올림픽 안경원도 많은 분들 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픽 부동산 회사 학교. 이분 행크 K 임이란 분인데, 와, 이분 이때 당시에 부동산 학교를 하시던 분이에요. 대단해요. 지금은 저 돌아가신 이 남문기 회장님 계신 곳, 예, 그 뉴스타 부동산, 예, 거기 학교도 하고 했죠. 예, 이분이 야 이때 당시 이런 거 했다는 거 진짜 대단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산삼을 파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예, 한 분을 못 읽어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니아 석 부동산, 예, 예, 소니아 석 부동산이라는 분이 계시고 여기는 이게 무슨 부동산이죠? 삼익 부동산인가요? 삼 무슨 부동산인 것 같아요. 예. 이 아파트가 꼭 삼익 아파트 닮았어요. 한국에. 그래서 베네피셜 리얼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무슨 부동산인지 한번 읽어 보시세요. 예. 대호식당. 예. 대호식당은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죠. 예. 대호식당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이게 그때도 같은 위치였었나? 3138 8가 다른 데구나. 이건 다른 데에 있었던 대호식당인가 보네요. 예, 위치가 좀 다르네. 대호식당 있었습니다. 영빈관 있었죠. 영빈관. 예, 영빈관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VIP 팔러스라고 적혀 있고 VIP 플라자 옆에 있었어요. 건물을 좀 한국식으로 졌는데 영빈관이 없어지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히스패닉 식당이 됐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안에가 꽤 넓어서 안에 밥 먹고 파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히스패닉 시장 막 히스패닉 식당이 됐는데 여기서도 히스패닉들도 같이 파티를 합니다. 워낙 넓은 곳이라서 이 건물 보시면 좀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VIP 플라자. 자, 그리고 뉴스타 여행사 이름이 뭐 낯인 것 같아요. 뉴스타 부동산이 있어서 그런가? 예, 그리고 올림피아 운동구점 맞아 여기 있었어요. 제가 요거를 왜 기억하냐면 올림픽길에 있었는데 테니스 라켓 줄 묶으러 여기로 많이 갔어요. 예, 당시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 라켓 줄 묶으러 가고 테니스 라켓도 사러 갔는데 여기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사장님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원필 대표님이시네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테니스 줄 예, 많이 묶어 주셨던 이런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트로피 앤 기프트. 예, 그때 당시에 트로피 판매하는 분은 드물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성 여행사. 자, 옛날식 말 또 나왔습니다. 라성입니다. 라성. 예. 여행사에서 가정 초청 및 이민 상담도 해주고 서류 공증도 해주고 예,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엠베서더 여행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플라자 호텔 미국 총대리점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당시에 서울 플라자 호텔이 좀 좋았죠.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다. 빈자리 이렇게 광고를 했고 동양 TV 기억하신 분이 있죠? 예, 동양 TV 기억하신 분이 있습니다. 파는 TV가 산요, 예, SA, 그다음에 OKPM 메리트, 에카이, 메이텍, 지니스, 캐누드, 월풀, RCA, 마그나박스, 소니, 제너럴 일렉트릭, 아마나, 보스, 마란스, 텐드버그, AR. 자, 여기서 이제 없어진 회사들 많아요. 알텍은 컴퓨터 스피커로 바뀌었어요. 알탈 랜싱으로. 어큐펜 메리시라는 데도 없고 SA라는 회사도 요즘에 못 본 것 같아요. 제네스 TV 없어졌죠. RCA TV도 없어졌죠. 캐누드도 요즘에 보기 힘들죠. 아카이 같은 회사도 보기 힘들고 매그나박스도 보기 힘든데 야, 그때 당시는 다 좋은 예, 가전제품. 그때 당시 또 미국 와서 또 큰 TV 한번 마련하면 진짜 좋았죠. 에이, 사진 보십시오. 이거. TV 이렇게 나무장으로 짠 TV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좀 큰 TV 앞에 문 닫을 수 있는 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돈 집은 이렇게 전축 하나씩 샀었죠. 예, 전축 하나씩 샀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예, 미주 생활.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본인들이 필요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수 있게 해놓고 만약에 뭐 긴급 전화 이런 같은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적어놓고 그 뒤에 페이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후보팀 역사도 있고 라스베가스 지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예, 2022년도 판 라스베가스 업소록입니다. 와, 끝내주죠. 예,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예, 미국도 저도 한 36년, 37년 차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 옛날이 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그때 당시에 LA 한인타운도 규모가 크지 않은데 라스베가스는 진짜 규모가 작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82년도 정확히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라스베가스의 한인 분들께서 이렇게 한인록을 만들었다는 거 이건 너무나 대단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좀 생각이 또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뭐 라스베가스도 이 정도 두께의 책이 나올 정도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아까 있은 것 중에서 지금 보면 뭐 부동산도 몇십 명이고요. 보면 교회도 몇십 군데요. 예, 교회도 몇십 군데 건축하는데 광고하는데 변호사 많이 있습니다. 예. 진짜 광고가 많이 나와요. 예, LA에서 광고하신 분들도 있지만 라스베가스 안에서 광고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도 많이 집어넣으셨어요. 예, 이 책을 만드신 이규야 사장님, 예, 본인 또 유튜버도 하시죠. 예, 이 코리안 뉴스를 발행하시면서 작년에도 만드시고 올해도 만드시고 벌써 몇 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누군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아직도 좀 편한 세상이 되지 않나.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뒤져봐요. 요즘에 유튜브 뒤져보고 이곳에 뭐 버팔로 주니 뭐 이런 분들 또 라스베가스 소개도 많이 해주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 미미라는 또 채널도 있어요. 예, 미미 씨가 하는 최근에 시작했는데 라스베가스 또 먹방하는 유튜버 이런 채널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신 분들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긴 해요. 예, 그렇지만 옛날 분들은 아직도 이 한인록이 이렇게 좀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고 유튜브를 보면 하나만 볼 수가 있겠지만 요걸 쭉 보면 이렇게 보면서 이 집을 가볼까 저 집을 가볼까 이렇게 쭉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도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안 가본 식당도 너무 많아요. 예, 여기에. 예. 참 물론 여기서도 외국인들 상대로 해갖고 하는 그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예,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식당도 있고 외국인들 하는 식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 역사가 이렇게 오래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런 거 보시면서 나도 이런 거 옛날 한인록 같은 거 있어. 혹은 옛날 뭐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있어. 그러면 저한테 campidstudio@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예. 이런 거 한번 보면 미국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광고 드리면서 나 여기 사장님 알아, 여기 사장님 알아. 예. 혹시 안부 같은 거 밑에 적어주세요. 예. 이제 좀 그 하늘나라 가셨으면 언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적어주셨고 다른 분들 좀 알 수 있게 좀 알려주시고 또 지금은 또 무슨 비즈니스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직도 그 집은 운영합니다. 어디로 이사 가서 운영합니다. 이런 같은 거 다 있으면 밑에다 적어주세요. 예.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지금도 다 추억 새록새록하게 좀 생각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궁금한 분 중에서 LA에서 미드웨이 푸드의 그레이스리 그분 참 궁금해요. 예, 광고 많이 하셨죠. 예, 요즘에는 한국 분들이 포드를 뭐 F-150 픽업트럭 이런 것만 타지만 예전에는 이제 포드 차도 큰 차를 갖다 많이 탔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도 많이 팔렸어요. 예, 넘버원 딜러 그레이스리 그분도 궁금하고 피아노를 파시던 이병철 피아노 그분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헐리트론 헐리트론도 궁금하고 코스모스 전자, 동양전자 뭐 이런 데들 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칼스 마켓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예요. 벌먼하고 윌셔 코너에 있었죠. 칼스 마켓이 당시엔 제일 큰 마켓이었고 칼스 마켓 다음으로 도레미 마켓 생기고 그 다음에 더 큰 게 이제 한남천이 생기고 뭐 그러면서 대형 마켓들 가주 마켓 생기고 대형 마켓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카스마켓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리고 8가의 동서식품, 동서마켓이었나요? 동서마켓이 있죠. 거기에 동서플라자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한국 가게들도 들어오고 한국 이제 뭐 레코드 가게도 있었고 책방도 있었고 한국 옷이나 뭐 한국 속옷, 내복 뭐 이런 거 파는 곳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한동안 또
이제 수아미스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지금은 동네가 거의 히스패닉 몰이 좀 된, 예, 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거기도 좀 추억이 새록새록하고요. 한인타운은 이제 좀 뭐니 하더라도 처음에 올림픽하고 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벌몬에서 웨스턴 쪽으로 와서 웨스턴 지나고 윌튼 있는데, 예, 거기 있는데 좀 지나서인가 크랜셔, 윌튼하고 크랜셔 사이, 예, 거기 지금 강남회관이 있죠. 원래 거기가 한인타운의 완전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완전 오리지널은 USC 근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거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처음으로 이제 상록수 식품 있고 이런 자리가 처음 한국 마켓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한국 가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거기가 코리아타운의 시초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올림픽길이 이제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지만 원래는 올림픽길이 10가였나요? 10가, 예, 10가 텐스 스트리트였나? 예, 그랬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84년도에 LA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 길 이름이 올림픽길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그 길이 올림픽길이 아니었어요. 예, 10가였나 11가였나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있던 좀 길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도 옛날 생각하니까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막 74라고 술집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섰죠. 벌만하고 그 윌셔에 있는 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예, 오른쪽에 있던 건물에 주막 74 이름이 74년도부터 시작됐고 주막 74라고 했다고 합니다. 74에서 DJ 박스가 있어서 종이를 적어서 곡을 신청하면 곡을 틀어주고 했어요. 그래서 주막 74도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마마라이언이라는 나이트 클럽이 있었죠. 지금 벌먼하고 육가 있는데 그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벌먼하고 5가 6가 사이에 지금 마켓인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거기가 마마라이온이 처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마라이온이 옮겨가고 섹스헤븐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 탱고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저기 헐리우드에 뭐였죠? 나폴레옹이 있었나? 나폴레옹이 헐리우드였나? 아마존이 헐리우드에 있었죠. 예, 나폴레옹이 어디 있었더라? 나폴레옹이란데. 그리고 마리나델레이에 뜬금없이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리나델레이에 있었던 데가 또 뭐였죠? 예, 그리고 지금 베버리 센터에 있는데 월드라는 나이트클럽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80년대 갑자기 좀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없어진 자리가 또 뭐냐면 지하철역이 들어서 없어졌는데 옥스포드 카페라는 곳이 있었죠. 예, 그래서 주말이면 옥스포드 카페에서 많이 모였고 옥스포드 카페에 있는 모래 무슨 곰탕집이었죠? 진주 곰탕집이었나? 무슨 설렁탕집, 곰탕집이 하나 되게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솔레어 자리가 돼버렸죠. 예, 솔레어 고급 콘도가 들어간 그 자리가 돼버렸는데 예전에 그 옥스포드, 예, 그런데도 좀 기억이 나고 있고 올드 타이머 분들 얘기 들으면 재밌는 얘기 많이 있어요. 예, 미국 와서 심심해갖고 이 식당을 가봤대요. 한국 식당을 가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서 좀 친해지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워낙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LA에서는 그 얘기를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얼마 전에 시애틀 갈 때는 좀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따로 알게 된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식당에서 뭐 밥을 먹다가 건너편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냥 말 걸다가 같이 합석해서 이렇게 술을 나눠 먹다가 좀 친해졌다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다른 곳의 한국은 그런 모습이 다른 곳에 이제 한인타운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LA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말 걸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워낙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남이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도 어차피 한국 식당은 웬만하면 한국 분들일 테니까 예, 말 걸고 연배 비슷해 보이면 좀 안녕하십니까, 좀 어디서 오셨어요, 뭐 얘기 좀 나눠도 됩니까,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갖고 친해지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호반 식당이라는 것도 있었죠 예전에. 예, 그것도 없어지고 동일장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없어진 걸로 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 예, 없어진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추억의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40년 전이면요, 저는 이제 미국 온 지 37년 됐으니까 37년 차가 되고 있죠. 예, 제가 87년도 예, 그때 미국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애리조나 피닉스, 예, 한국 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아예 찾지도 못했어요. 예, 여행 다니면서 콜로라도 덴버 갔다가 우연히 한 두 블락 정도 되는 한인타운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요즘에는 이제 간판을 이제 외국 컴퍼니에 맡겨도 이렇게 컴퓨터로 다 뽑으니까 뭐 컴퓨터 파일로 뽑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간판이 진짜 한국의 1960년대 같이 그냥 판에다가 페인트로 미용실 뭐 한국 식당 이렇게 간판을 적어 놓던 그런 한인타운이 좀 기억나요. 그게 87년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 블럭 정도? 예. 그리고 어떤 한국 식당 한 곳을 들어갔는데 그 한국 식당도 밤에는 술집, 낮에는 식당. 예. 왜냐하면 한국 식당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런 곳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가게가 한 10개 내외로 있었던 곳이 콜로라도 덴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시애틀을 한번 갔다가 시애틀 그 한복판 아닌데 시애틀 인근에서 어느 리코스토를 갔다가 한국 사장님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 물건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혹시 아유 코리안 그랬고 야 한국 사람이라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여행 왔다고 LA에서 왔다 보니까 LA는 어떠냐고 또 물어보시고 또 그러면서 저 데리고 오늘 저녁에 뭐 할 거냐고 뭐 특별한 계획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뭐 그럴 정도로 반겨줄 정도로 이렇게 좀 한국인이 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한 곳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예, 미국 한 서부 쪽에 뭐 그랜드 캐년 지나고 뭐 어디 지나고 좀 외진 사막 한복판으로 기억이 나는데 한국 식당이었는데 그냥 코리안, 뭐 저펜, 차이니스 다 적혀 있길래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이제 할머니 연세이신 분이 하셨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예, 거기 혼자 쭉 사셔갖고 한국말을 많이 까먹으셨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너무나 좀 반가워하던 좀 이런 기억도 납니다. 당시에는 사실 이 LA 지역하고 그다음에 좀 뉴욕 쪽에 뭐 지금 뭐 플러싱, 뉴저지 있는 쪽 이런 쪽에만 좀 한국 분들이 좀 대도시니까 더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40년 전에도 이렇게 라스베가스도 한인들이 있었다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한 90년대 초반에 라스베가스로 오면 아까 말한 이제 OK 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진생 바베큐인가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트립에 있는 쪽은 좀 비싸니까 OK 식당이라는 데를 가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기가 좀 로컬 분들 라스베가스 로컬 분들이 오는 좀 분위기여서 우연찮게 찾아서 좀 외진 곳이었는데 OK 식당을 가면 그 식당에 제 기억에 구석에 만화책도 있었고요. 당구대도 하나 있었고 한국 비디오도 빌려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세댁이 등에 아기를 업고 막 서빙을 하던 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 30년 전 얘기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예, 마당 식당 사장님한테 좀 궁금해서 얘기를 했더니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의 아들은 뭐 변호사가 돼갖고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30살이 넘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좀 신기하죠. 자, 이 책을 갖다가 마당 사장님이 이걸 갖다 이렇게 카피해서 갖고 계세요. 예,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순댓국 잘하는 집 있죠. 예, 거기 마당 사장님이 이 얘기를 하셔갖고 저한테 이걸 빌려주셨어요. 오리지널 책 하나를 갖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연세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요거는 마당 사장님이 좀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요건 진짜 이 교민들한테는 유물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LA에 있는 분들한테는 뭐 라스베가스 한인으로 뭐 별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별거라고 생각해요. 라스베가스의 40년 전에 한인록이고요. 지금 2022년도에 한인 업스록이에요. 40년의 타임머신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빌려주신 마당 사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마당 가시는 분들은 요거 두 권 카피 놨다고 하시거든요. 예, 언제인지 궁금하시면 보여달라고 하세요. 요거 카피본이니까 이거 보시고 옛 추억도 좀 생각해 보시고 좀 그러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 그 자리도 꽤 오래됐는데 마당 사장님은 원래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마당 인수하신 지 이제 몇 년 되셨는데 마당 식당 있는 자리도 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마당 식당 있는데 가보시면 예전에 라스베가스 와보신 분들은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 뭐 관광에서 많이 오던데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라고 좀 생각하고 좀 살벌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좀 한인타운 좀 비슷하게 좀 발전이 됐던 곳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국 이민 생활 추억 같은 거 오늘은 진짜 추억과 감성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올드 타이머 분들은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좀 옛날 뭐 어떤 가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제가 옛날에 그거 했었어요.
뭐 그런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예, 그런 거 보면 너무 예, 반갑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코리아타운에서 무슨 식당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이면 너무나 좀 기억이 좀 새록새록할 거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 미국을 돌아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또 이 땅에 우리도 계속 살 거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 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뒤에는 또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예. 그때 또 보면 또 이 책은 더더욱이 더 가치 있는 책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당 식당에 가면 벽에 이 책이 액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책이 파손되지 않게 액자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책을 이렇게 카피한 게 두 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행 오셨다가 예, LA에서 뭐 라스베이거스 오시다가 혹시 마당 식당 가셨다가도 이 책자 이거 구경하시고 야 옛날 광고 와 내가 알던데 뭐 이런데 광고 있네 예, 이런 거 있으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추억에 흠뻑 젖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